누군가 우리 2주 전에 한번 사진이 안 나와가지고 한번 혼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 이제 테스트는 굉장히 두렵게 이제 그냥 오픈 강의를 했죠. 나름 반응은 괜찮아요. 이게 보통 일반 분들이 이제 듣기에는. 근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어렵다라는 것은 미술사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뭐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고 화가가 많이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많이 해야 되니까.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성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뭐 깐 거 먹고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아니면 바짝 그냥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 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찾아보면 돼요. 단지 여러분보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거보다는 우리 방송이 조금은 더 그간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미술 전공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되는데 제가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엉덩이가 좀 찔겨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의과대학 공부가 저희들은 어차피 원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는 것은 굉장히 익숙해요.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굉장히 습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했던 원서를 공부하지 않았던 미술사를 전공한 친구들보다는 월등히 많이 알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 약간 다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그런 친구들, 애들 미술을 공부하려고 하는 이 모든 우리 미술 학도들이 자격을 받기를 원해서 제가 이걸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저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무슨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걸 공부 전혀 그 관심 없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합니다. 우리 밖에서 뭐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인터넷을 보고 우리 유튜브를 들어왔는데 미술을 공부하고 그래 전화 와서 여사무소에서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성심성의껏 그 사람한테 미술을 설명할 그런 항상 성의까지 보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지금 현재 초점 맞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내셔널 갤러리하고는 이제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방송이 안 나왔던 게 이 슬라이드가 420장을 다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장씩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니 전혀 그거 아니에요. 김정수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네, 된대요? 제가 잠깐 그때그렇지 않죠. 내셔널 갤러리를 잠깐 왜 해드리고 싶으냐면 어차피 이제 미술을 보러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하지는 않을 건데 오늘 어차피 루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 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시간 되기 전에 하면 정시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텐데.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아니 그래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와야 돼요. 네. 아니 그래도 이분 남은 거. 그래요? 네. 그럼 하고. 왜냐하면 잠깐만 한 모금 드시고. 네. 이제는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회원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방송을 보고 있는 미술 학도들이 더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술관에서 미술을 관람하기 위해서 유럽을 가고 일본을 갑니다. 왜 가느냐? 좋은 미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만한 권리가 있죠. 가면서 감동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내셔널 갤러리가 와서 되게 감동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근데 그 감동이 약소국이기 때문에 자주 못 보는 그런 아픔도 있죠. 그렇다는 것은 미술 강국이 아직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럼 미술 강국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좋은 화가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 목적이 저는 이 유튜브에서 제일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 방송을 한번 하려고 MBC하고 제가 작가들하고 한번 뭉쳐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다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가 이 일을 못해요. 유튜브를 못하고 방송에다가 완전히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 방송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교수님 중에서 김헌 교수라고 이제 신호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하고 설민석 씨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중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단 설민석 씨도 어차피 그 양반이 미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실수가 있다든지 약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학문적으로 교수들이 갖다 붙어서 그 사람 블레임하는 것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 사람은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실수는 오히려 대학 교수들이 더 붐업을 해서 우리나라 미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업들이 요새 조금 그렇고요. 태생학적으로 제가 그때 일본 말씀드렸잖아요. 등등등등 우리 지금 현재 한국 땅에서 미술을 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동양 사고 자체가 어차피 그리스 로마 신화로 오늘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늘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항상 우리가 스토리라는 거, 왜냐하면 미술이나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를 삶의 진실의 영역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게 예술이잖아요. 근데 삶의 진실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상당히 다양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매일 그냥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원에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딱 해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가려고 하면 대생해야 되고 그래서 대생 안 하죠. 그럼 뭐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모션을 개발하기 이전에 그냥 미술대학에 들어가서 그냥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그려버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삶의 테크닉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은 경험치가 안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에 쓰였던 그런 좋은 화가가 나오기 위해서 누가 변해야 되느냐면 부모들이 변해야 되고 교수들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그렇게 시작할게요. 내셔널 갤러리가 왜 좋으냐? 공공미술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만 공짜래요. 당연히 공짜는 좋습니다. 근데 왜 공짜로 했느냐 이 사람들은. 원래 우리 우피치 미술관, 프라도 미술관, 루브르 등등은 기정, 귀족, 왕들이 줬잖아요. 그 내셔널 갤러리는 왕이 없었어요. 그죠? 내셔널 갤러리 가보셨죠? 네. 네. 돈 걷어서 말고. 그렇죠. 공공미술관이라요. 그죠? 이 공공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국민들의 저변에 있는 퍼블리스트를 겨냥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공공미술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접근을 합니까? 현대미술관에 무슨 뭐 이건희 쇼 한번 했는데 접속하려고 이러고 들어갔잖아요. 네. 돼요?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1분 나 끝나고. 아니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터넷 물론 빼야 해요. 그렇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 줄 서야 돼요. 줄 서게 해주면 밤새도록 걔가 이틀 밤 줄 서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 만들어주면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 한두 분 들어가다 안 되니까 안 보게 돼요. 그죠? 이 방송 보는 현대미술관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런 거 반드시 없어야 돼요. 개혁하면 뭐합니까? 이런 거 못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료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갔지만 또 하나는 어린이를 최초로 입장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야 어린이를 되게 사랑하네. 그런 거 같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 어린이 사랑하지 않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당시에 보모가 없는 집은 그림을 못 보러 오잖아요. 나는 여기에 감동을 먹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랬으면 반장은 우리 어린이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보모가 없는 사람들 그림을 못 보니까 같이 데리고 오라는 거죠. 두 사람 다 보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이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발상 자체가 훌륭하지 않아요? 이런 나라에서 미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조지 4세가 이제 나와요. 그건 꼭 대충 알고 계시면 좋아요. 조지 4세는 누구냐 하면은 앤 여왕 있죠. 쭉쭉쭉 내려가죠. 게오르기 1세, 조지 1세, 어디? 하노브 공국, 그죠? 이야기 안 할게요. 자, 우체로 그림 나오고 파사넬로, 이거 지금 그림이 보면 우체로하고 비슷하죠? 우체로 잘 모르죠? 좀 있으면 루브르에서 나와요. 오케이? 피사넬로. 자, 그림이 어때요? 이 뭔가 되게 골드 컬러죠. 골드 컬러는 골드 스미스, 그러니까 금 세공사나 이런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돈 많은 동네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저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토 치마부에 있었죠. 1240년, 1260년. 그럼 그 무렵에 비슷하게 저쪽 시에나에서는 뭔 일이 생기느냐 하면 아비뇽으로 우리가 교황청이 옮기는 게 1306년에 옮겨요. 그러면은 로마에 있다가 옮기니까 그 아비뇽은 아비뇽이 어디에 있어요? 프랑스에 있죠. 부자가 되죠. 부자가 되면은 들끓어요. 뭐가? 사람들이. 그러고 성직자들도 돈을 어느 정도 만지고 나름대로 약간 부유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중세 후반기에 오면. 그러면서 거기에 금세공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 시에나에 있는 두초 마라니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고딕 체인지라고 하는 랭부르 형제 들어봤죠? 오늘 루브르에 다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그림 그렸던 피사넬로라는 사람이 이래 그리고 우첼로가 끝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의 특징이 조금 어때요? 이탈리아의 아주 전형적인 클래식한 그림은 아니죠. 로마의 프라 안젤리코, 보티첼리,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같은 그림은 아니죠. 그죠? 네. 우첼로는 그림 기억이 나시나요?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요렇게 그려요. 황소 위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려요. 요런 그림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셔널 갤러리의 초창기의 그림하고 많이 오버랩 되는 게 있어요. 요번에는 안 왔어요. 이게 마사초라고 들어봤죠? 두초에서 조토에서 이제 마사초로 넘어가요. 요 그림 기억에 나요. 성모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중세에서 넘어와서 자 르네상스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되니까. 르네상스는 왜 생겼어요? 우리가 인간 본연, 인간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 회복이라는 것을 딱 자 우리 르네상스 시작합시다 라고 하면 르네상스가 되나요? 그러면은 메디치가에서 얘들이 공부하면서 인본주의자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여사무사 막 이렇게 하면은 르네상스가 되나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중세의 끝은 어디냐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르네상스가 시작하고 중세의 끝이라는 것은 항상 비슷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에서 내려와서 바다로 내려가는 그 어떤 그 부역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이. 그 그림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하튼 성모자하고 차일드 앤드 마돈나죠. 이거는 제일 중요한 기본 레파토리예요. 언제? 르네상스. 바로크도 마찬가지고. 그죠? 요런 그림들이 눈 모양을 보세요. 자, 이탈리아에 있는 바로크나 르네상스에서 이런 눈이 있어요? 없죠? 그죠? 요 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인터내셔널 고딕에서 랭부르하고 푸케하고 이런 데서 나와요. 프랑스에서. 이거 보고 아비뇽파라고 해요. 대충 그냥 기억만 나서 아비뇽파.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나왔습니다. 아비뇽. 마사초는 이런 사람이고요. 뭐 많잖아요. 뭐 도나텔로 등등등등. 이거 나중에 나름대로 다 찾아보셔야 돼요. 한 번씩은. 요거 마사초죠. 요거하고 비슷한 그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루브르에서 이 그림이 없어. 그래서 이걸 인트로 해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치마부이하고 조토가 나오기 전에 얘보다는 두초하고 조토가 앞에 사람이에요? 뒤 사람이에요? 마사초보다 앞에. 몇 년도? 100년 정도 앞서는 사람이에요. 마사초는 1400년대. 이 사람 일찍 죽었어요. 마사초가.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마사초가 진짜 천재예요. 이 사람은 1400년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7인가 31에 죽어버렸어요. 빨리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라파엘로잖아. 37. 그 사람도 빈센트 반 고흐처럼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은 두초 그리고 조토 치마부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난다. 뭐냐? facial expression, 그러니까 얼굴의 표정. 그 안에 있는 정신이 들어간다. 확실히 달라집니다. 마사초가
치마고이나 조토보다는 훨씬 더 이제 약간, 왜냐면 이 사람은 1400년이니까 르네상스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자, 중세 있고 인터내셔널 고딕이라는 게 있고, 고딕이라는 게 뭐냐면 고딕 양식 알잖아요. 네. 옛날에 12세기, 11세기 때 로마네스크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고딕이라는 게 우리 스고트족이라는 로마를 침략하는 게 423년이에요. 그 스고트족이라고 하는 고토족이라는 거예요. 야만인, 바바리안. 오케이? 그래서 고딕 양식이라 그러면 되게 좀 비아냥 그리는, 그 고딕 양식에 굉장히 많이 함몰되어 있는 나라가 프렌치 앤드 저머니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들을 굉장히 조금 이탈리아에서는 많이 이렇게 좀 비난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저머니가 1730년 생인 맹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파엘 맹스. 이 사람이 어디 가느냐면 이탈리아로 가요. 그때 폼페이가 이렇게 생겨서 그랜드 투어가 시작됐잖아요. 그때의 맹스가 논문을 써요. 그때 괴테도 그거 같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드는 게 뭐냐? 신고전주의를 만들어요. 신고전주의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다비드가 제일 먼저 만든, 아니에요. 라파엘 맹스. 그 사람들이 논문을 써서, 왜? 이제까지 계속 바로크하고 로코코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 바로크하고 로코코는 뭐예요? 헤브라이즘이잖아요. 종교잖아요. 종교. 어떻든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어느 정도 로코코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바로크는 그 종교라는 것 자체를 절대로 뛰어넘지를 못했잖아요. 그럼 뭘로 돌아가자? 다시 헤브라이즘이 아닌 헬레니즘으로 돌아가잖아요.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가 중세를 맞이할 때 뭘로 맞이했어요? 기독교화가 된 고대 그리스가 됐잖아요. 뭐 밀라노 혁명 때문에 313년도. 그죠? 중세는 고대 그리스라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열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헬레니즘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져온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나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 전부 다 BC 300년, 4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굉장히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제 확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 했지만 나름대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교부 철학하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중세 때. 그 스콜라 철학 막 많잖아요. 신플라톤주의 막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그렇지만 이제 오다 보니 이제 한번 뒤집어 엎자라고 생각했던 게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때 이제는 헬레니즘으로 돌아가자,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라고 한번 했다가 뭐 우자우자 하다가 이제 워낙 이게 세니까 한꺼번에 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신고전주의에서 뒤집어 엎자. 다비드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성모자 그린 거 봤어요? 다비드? 찾아보세요. 앵그르가 종교 그림에 에케모 뭐 나를 따르라 무슨 아니면은 뭐 십자가 무슨 책형 뭐 이런 거 등등 그린 거 봤어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부그루라든지 아니면은 샤바넬 이런 사람들이 신의 은총이라는 게 아니라 진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계몽주의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들하고. 자, 얘기가 길었죠.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안 되겠다, 그죠? 자, 볼게요. 마사촌 이런 그림 거죠. 이 그림 보면 뭐 생각나요? 피오로델라 프란체스카 나이가 동갑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거 마사촌. 이 그림 이거 뭐 무슨 누구하고 닮았어요? 루크스 크로나 이거 추방 그 사람들의 얼굴 모양 양식이 인터내셔널 고딕 양식의 그림이에요. 아비뇽파. 그래서 제가 플랑드로 앤드 이탈리안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거 보면 근데 마사촌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지금 아직도 제가 지금 고민 중. 왜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논문이 없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맛배기고요. 내셔널 갤러리.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루브르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루브르를 잘라서 이렇게 했답니다. 이제 100장씩. 이제 저번에 같은
그런 실수는 다시 없습니다. 자, 그림은 대부분 그림의 주제는 그때도 한번 우리 강의했죠. 그러니까 유튜브 봤던 분들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림 위주로 갈게요. 이제 내용으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400장 다 못 봐요. 그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화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그림 보는데 적당하게 도움되는 것만 하고 지나갑니다. 굳이 그거 다 하고 있으면 역사책 한 권으로도 여러분들 모자라는 거 알고 계셔요. 신화라는 거는. 신화는 찾아보세요. 공부하면 다 나와요. 그거는. 그죠? 자, 시작합니다. 이 루브르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루브르를 일본 사람이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러브. 아, 이거 뛰어나지 않나요, 친구? 이거 보고 내가 큐레이터는 끝내주는 사람이다. 이게 프랑스에서 가지고 온 건지 자기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이거 러브로 간다. 왜냐면 우리 그림의 대부분이 러브잖아요. 8, 90%가. 신화도 다 러브고. 왜? 제우스가 했던 건 다 사랑이잖아요. 그죠? 크로노스하고 우르비노스가 했던 것도 다 사랑이잖아요. 단지 독재. 그러나 제우스는 사랑을 가지고 수평, 크로노스하고 우르비노스는 수직. 그죠? 가이아하고 이제 중간에 놓고. 이제 그리고 근친상간은 왜 했느냐? 나라를 굉장히 자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으로 리존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올림푸스 12신을 통해 가지고 아주 리존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민주적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우스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읽어본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봤어요. 우리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고전 시간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웬만하게 시험 나오고 아니면은 학교에서 뭐 발표하는 거 이외에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안 읽혀요. 만약에 읽게 되면 속성으로 뭘 하냐면 만화로 봐요. 만화로 보게 되면은 그 편수 감수했던 사람이 자기 사진이 들어가요. 그럼 내용이 엉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제가 이런 책을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김헌 교수가 썼는 그 사람의 책 내용이나 유튜브는 반드시 참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멋있는 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야 될 거예요. 이 소리 길었습니다. 이제 딱 따박따박 넘어가는데, 야, 이거 멋있어요. 박물관을 문턱을 낮춘대요. 돈 그림을, 돈이 아니라 물의 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높은가 봐요. 이게 낮춘대요. 자, 그림 보세요. 처음에 왔을 때는 루브르, 이건 한국 거. 한국 루브르는 러브 없죠. 그죠? 찾아봤어요. 근데 이거가 있어 좀 그렇다. 이거 없어요. 어떻든 이렇게 해요. 요새라는 루페라에서 이제 라틴 프롬 됐다 그러더라고요. 2006년도에는 이렇게 왔어요. 이거 누구 그림? 숙제. no. 꼬로. 누구? 몰라도 돼. 이거 시험 치는 건 전혀 알 필요 없어요. 그치? 알 필요 없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리면 그림이 굉장히 드라이하죠. 그림의 모양.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볼게요. 르네상스로 볼게요. 르네상스. 중세. 아까 인터넷 고딩 양식 등등 아니에요. 그죠? 그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약간 성모자가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모자가 아닐 수도 있어. 여하튼 바로크적인 요소는 아니죠. 바로크는 굉장히 찬란하고 막 뭐라 그래요? 화려하고 막 이렇게 역동성 있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그림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그죠? 근데 르네상스 치고는 색감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조금은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잘 안 나와요. 라파엘로도 이렇게 그림 안 그리잖아요. 그죠? 약간의 모양이나 이런 게 약간 리얼리티가 들어오잖아. 라파엘로만 보더라도 약간 이상적인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르네상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티치아노, 너 보면 초기 때 티치아노는 이래 안 그려요. 약간 중기 말기가 와서 완전히 완성됐을 때 이래 그려요.
약간 매너리즘이 왔을 때. 근데 티치아노의 그림하고 이게 차이는 티치아노도 약간 뒤쪽으로 레이트 르네상스가 되면 굉장히 역동성이 나와요. 이 사람도 약간 매너리즘 화가 돼. 근데 이 사람은 매너리즘 화가 전혀 없잖아. 오히려 구조적인 면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스테이블하죠. 그죠? 구조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빈치란 말이에요. 그 다빈치 그림은 죽어도 아니잖아요. 오리무중이죠. 그죠? 그러면 1번 티치아노 그림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면 정답일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설명해.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내가 봤으니까 누구 그림 가면 끝나는 거지만 모르는 그림도 여러분들께서 추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도 뭐 어떤 경우는 아니야. 루벤스 같은데 루벤스. 그런데 그 사람이 루벤스 제자일까 하면 그건 맞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루벤스 알 필요 있어. 루벤스 그림이 몇 개인데. 그죠? 저는 그런 걸 원해요. 그게 정말로 훌륭한 그림을 보는 습관이에요. 오케이. 자. 그죠? 자, 1번. 티치아노 이렇게 해서 1번. 2번. 내 생각에는 바로크는 아닌데 바로크 중에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답니다라고 이야기를 딱 한다면 얼로리요? 이거 좀 공부 좀 했네. 그게 볼로뉴 스쿨에서 나온 안니발레 카라치, 루도비코 카라치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명제가 있어요. 야고보도 있고. 어떻든 카라치가 굉장히 클래식한 그림을 그려요. 자, 카라치라 그러면은 이것도 약간 가능성이 있고. 3번 거기에 제자인 귀도레니 뭐 도미니코 뭐 이런 얘기 막 해요. 이거 똘똘한데. 근데 귀도레니는 라파엘로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럼 이거는 그쪽에서 배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넘어가는 푸생 앤드 시몽구에. 이렇게 네 명을 딱 대주면 이 사람은 퍼펙트한 어떤 그런 정답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르쳐야 되는 공부의 내용이라고. 제 생각에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안 했지만 이렇게 공부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와서 그림 주고 설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림을 썼던 색깔하고 이런 거는 이렇습니다. 이래 됐습니다. 몇 년도 그런 것 같고. 근데 뒤에 모양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느 도시 같고 등등.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는 제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만 관심을, 왜냐하면 그림은 숨은 그림 찾기예요. 그러니까 눈살미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예술을 그리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던 푸생이 피를 토하면서 제가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 진리를 우리한테 주려고. 그럼 우리가 보는 사람이 그냥 확하게 그냥 끝내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매너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면서 막 하는데 푸생에 대해서는 고개를 안 숙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거는 여기에 왔어요. 2006년도에. 요번에도 왔어요. 근데 내가 뭐 주구장창 단골 그림은 있나 봐요. 줘도 괜찮은 거. 주면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 알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 딱 보면 그냥 이거 뭐 다비드 뭐 이런 막 얘기 나와요. 그죠? 앵그르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전부 다. 나중에 보고 그냥 알면 돼. 굳이 이게 이 사람이 제라드일 필요는 없어요. 제라르, 다비드의 제자. 요거 그러면 되게 유명해요. 자, 이 그림은 지금까지 왔던 우리 바로크 그림이라든지 르네상스에서 요거 푸시케 앤드 누구? 아모르, 에로스, 요렇게 그림들이 많잖아요. 좋다, 몰라도 된다. 그럼 요 그림을 보면 굉장히 드라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부차적인 다른 내용들이 별로 없잖아요. 소리. 죄송해요. 이걸 잘못 눌렀어요. 보면 이건 진도 빨리 못 빼는데. 자, 다빈치 그림을 봐요. 모나리자. 주위에 막 등등등등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딱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해가지고 이런 거 보고 신고전주의라고 그래요. 오케이? 신고전주의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클래시즘에서 바로크, 로코코하고 달라요. 그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스토리텔링이 많지 않다. 딱 그냥 한물식에서 디테일만 딱 접근한다는 말이에요. 신고전주의.
자, 요거 왔고, 요거 알죠, 그죠? 네. 안드로메다 앤드 안젤리카 페르세우스 기본. 자, 요거 많이 봤어요, 그죠? 요거는 내셔널 갤러리에도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림을 뭐 안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섞어 놨나봐. 그래, 앤드루, 이 사람이 앤드루란 말이에요. 그때 존 더비 그림에서 또 이야기합니다만은 진공색 설명할 때 그 옆에서 실험하고 있던 애들 둘이 반응 나가지고 이제 죄송. 둘이 연애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그림은 1730년 게인즈버그가 그 나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이탈리아의 카날레토, 구아르디, 티에폴로 이런 애들이 이제 그랜드 투어를 통해가 영국에 제일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그림 보고 뭐냐 픽처레스크라 그래. 그게 이제 영국에서는 로코코 비슷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로코코 비슷하게 그렸던 그 그림이 이어받아서 이 뒤에 있는 이런 그림들을 풍경하고 잡아낸 사람이 누구다? 존 컨스터블. 존 컨스터블. 거기서 더 그냥 쑥 지나간 사람은 터너더라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메디아, 이아손. 요거도 왔고 2012년도에 6년이니까 다시 왔어요. 요때 루브르는 신화와 전설로 갖다 때리 부었대. 그것도 제가 그때 그림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2012년도에는 일만 했고 그냥 뭐 미술이라 그러면은 혀를 내릴 정도로 미술은 되게 싫어했어요. 미술 보고 있는 사람을 저는 미친 사람이라 그랬고 음악 그 집사람 친구가 그 서울대 그 피아노학과 그 피아니스트인데 유학하고 와가지고 이제 그 뭐죠 작품 발표하는데 그 잤어요. 코 골고 자니까 막 난리. 그 시절에 저는 그냥 태능인 앤드 그냥 체육인이었습니다. 근데 요때 이제 2012년도에 왔을 때 보았더라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봐도 뭐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자 볼게요. 신화는 저번에 한 번 다 했죠. 그죠? 대충 했죠. 자, 신화는 나오면 그때 이제 지나가라고. 이거는 다 읽어보세요. 자, 우라노스가 가이아라는 것이 잠깐 제가 그러면 요거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천지창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천지창조는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 이브를 만들고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쭉쭉쭉쭉 만들잖아요. 나무도 만들고 뭐 동물도 만들고 그런 거죠. 근데 가이아 자체가 카오스라고 해요. 카오스라는 것은 우리 알잖아요. 대지. 가이아는 대지인데 이 대지라는 것을 대지로 보시면 안 되고 우주로 보셔야 돼요. 카오스가 우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제일 먼저 만들었던 사람이 우라노스. 등등 만들어요. 근데 우라노스가 처음에 딱 만들어졌을 때는 가이한테는 잽도 안 됐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는 종류가 다른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라노스가 점점 커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뭐 설명할 필요가 뭐 있나? 했는데 둘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애를 낳았어. 낳는 게 크로노스란 말이에요. 여기에 낳았던 사람들이 그인종 무슨 뭐 팔이 100개 달렸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죠? 사이클롭스도 나오고 뭐 등등. 근데 크로노스가 그인족 중에 하나인 티탄하고 티테니우스라는 어떤 그런 남자 여자가 있는데 레아를 통해가 애를 낳아요. 근데 이때 우라노스는 자기가 대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권력을 쥐려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가이아 뱃속에다가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땅 속에 묻어버렸죠. 그 묻으니까 가이아는 어때? 뭐 배 아파 죽겠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너 중에 저 우라노스를 좀 처리해 줄 사람이 있느냐? 손 딱 든 사람이 누구? 크로노스. 저번에 다 했는데 전혀 복석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그래서 어떻든 이제 크로노스가 거세를 했잖아요. 그죠? 거세를 하면 누가 나와요?
정액에서 딱 나오는 거 있잖아. 아프로디테. 근데 피가 흘려가지고 나오는 것을.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하고 레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또 놓은 게 순서가 쫙 나오잖아요. 포세이돈부터 시작해서 데메테르, 하데스, 제우스 쭉 이렇게 헤라까지 쫙 나온 헤스티아까지. 제우스 제일 마지막. 근데 다 잡아먹으면은 제가 보지가 크로노스가 이건 그죠? 다 먹을 것 같아가지고 정마가 레아가 어디로 보내? 염소한테 제우스를 저쪽으로 보내죠. 그 보내가지고 이제 돌을 주고 먹이잖아. 그 제우스가 이때 중요한 게 그때 크로노스는 자기 형제들 누구 티타니우스하고 뭐 사이클롭스 이런 애들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노력 안 했어요. 근데 제우스는 노력했단 말이야. 살리자 얘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아무튼 그래서 개발했는 멀미 구토약을 자기 아버지한테 준단 말이에요. 크로노스한테. 그래서 토하게 만드는 작업을 누가 했느냐? 제우스가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착하잖아. 그리고 뭔가 같이 도모하려고 하는 협력하려고 하는 게 제우스한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하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하니까 끝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제발. 자, 가이아 넘어갑니다. 아프로디테는 조금 서열로 봤을 때는 아프로디테는 우라누스 쪽이기 때문에 제우스가 봤을 때는 아프로디테는 저거 고목벌이에요. 아프로디테가 지 친구 아니에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자, 레아는 몇 번째 정실 부위 아니에요? 7번째. 남자의 여기 크로누스는 요 안에 들어가. 제일 막내. 우라누스가 낳았던 티타네스하고 티타니데스의 레아하고 둘이 결혼해줘. 그 여기 있는 애가 사이클롭스하고 헤카톤 캐리레스라는 게 있어요. 자, 요 정도까지 알면 되고. 그래서 이랬고, 얘가 이제 포세이돈 낳고 데메테르는 그거잖아. 포세이돈의 페르세포네 하데스하고 해가지고 그죠? 3분의 1하고 3분의 2. 자, 이거 대지의 여신. 하데스는 지하의 세계. 아따 힘들다. 자, 이거 제우스 등등 이거 뭐 이거는 제가 정리한 쭉 보면 돼, 그지? 이건 나중에 유튜브 할 때 이거 나중에 한번 스톱해 보세요. 이거 다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요. 자, 이거 지금 이거는 자이간트족, 거인족들이 반란을 일으켜 제우스한테. 그래서 제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인족 티테누스도 있지만 거인 폴리 쪽에 또 거인이 있어. 걔들이 또 한 번 더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제우스가 주위에 자기 자식들하고 형제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다라는 신탁을 받았어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헤라클레스란 말이에요. 헤라클레스 도움을 받고 반인, 그러니까 헤라클레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 유일하게 새끼를 낳았던, 새끼를 낳았던 사람 중에 바쿠스는 인간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반신반의가 아니라 제우스의 허벅지에 심어 놨잖아. 자궁같이. 그래서 이거는 신으로 봐야 돼요. 바쿠스는 신입니다. 알 필요 없죠. 자,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지금 너무 많이 갔어. 너무 이거 재미없는 걸 잡고 제일 재미없는. 자, 이거 삼지창가 있어요. 자, 요거 머리 꼬불꼬불하고 이래 돼 있으면 번개 있고 이러면 제우스. 자, 쭉 한번 볼게요. 이거 백조. 요거 헤라. 백조 있으면 헤라. 오케이? 자, 요거는 뭐 서풍, 북풍에 무슨 뭐 한데 이걸 르무안이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르무안 자, 이 그림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안에 있는 내용은 알아보세요. 무지개 뜨고 하는 게 뭐 이런 거 있대요. 자, 이 르무안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프렌치 로코코 화가예요. 그 그림이 어때요? 바로크스럽죠. 그죠? 루벤스가 막 그냥 활동적으로 놀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 거기에서 이제 살짝 그림이 약간 여성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레이트 바로크라고 해요. 레이트 바로크는 얼리 로코코하고 비슷해. 거기에 있는 화가들이 절충주의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레이트 바로크, 얼리 로코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둘이 이렇게 된 사람도 가다가 레이트에서 얼리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딱 여기 가 있으면 여기서 나는 레이트 바로크만 끝내고 나는 안 해야지 집에 가야 안 그래요. 로코코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와토 부시에 다 그래요. 처음에 배울 때는. 자,
삼지창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데스. 자, 이 사람이 말 있고 요로 돼 있고 애가 있을 때 이건 페르소포네. 누구하고? 테미메르, 대지의 신, 삼지찬, 포세이돈, 포세이돈, I'm sorry. 요거는 뭐예요? 요거 머리 갑옷 쓰고 있으니까 아테네자, 그죠? 헤르메스. 자, 이거 뭐 설명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요거 달의 신, 아르테미스, 헬레나, 다 같이 비슷비슷. 요런 거가 그림에 나오는 이유는 여자가 몇 명 안 되잖아. 아까 전에 헤라는 결혼했고 처녀인 아테네, 아르테미스, 요런 사람들, 비너스, 요런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야 그림이 산단 말이에요. 그림이라는 것은 남성만 그릴 수는 없으니 여성하고 같이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런 사람들의 등장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꼬아서 관능적으로 그린 사람이 있는 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드라이하게 푸센처럼 귀도레미처럼 클래시즘을 추구하는 화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콘이 사냥개 아도니스가 등장하고 등등 그래요. 자, 좀 나중에 보겠어요. 자, 요거 그림을 보면 제가 늘 좋아하는 게 지오토의 등 보인 사람 봤죠. 요것도 등을 보였어요. 등 보인 두 번째 남자. 이거 우연하게 봤어요. 아까 그 르무안 그 그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데 갑자기 등판을 그려버리게 되면 그럼 근육이 있게끔 뭔가 볼륨감을 살려야 되는데 전혀 안 살렸어요. 그냥 오브제로 썼나 봐. 되게 뭐 나름대로는 조금 특이하지 않나? 오케이. 자, 이거는 마토죠, 그죠? 네. 아르테미스가 어떻든 액티온이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사냥에 있으면 정결의 여신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 돼. 그 액티온이라는 애가 봐서 그 죽여버린 거야. 사냥개를 통해가지고 물려가 죽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 몇 개 있잖아. 바세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서는 성경 신화 오버래핑 짬뽕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건 요 그림 비슷하게 누가 그랬어요? 렘브란트가 뭐를 그랬어요? 요런 그림 나오잖아. 수산나도 나오고 바세바도 나오고.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라면 꼭 찾아봐요. 자, 이 그림은 뭐 같아? 누구 같아? 오케이. 자, 그리고 중세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중세의 그림은 성경에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세 그림 중에 여기 나옵니다만은 중세의 로마네스크보다는 주로 이제 고딕 양식의 부조나 조각이 많아요. 성당에. 그럼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미술 양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고딕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얼굴의 모양들이에요. 아까 헬리오스 나왔고요. 헤르메스 나왔고. 요거 딱 나오면은 이거는 이건 뭔가 바쿠스란 말이에요. 바쿠스.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자기 엄마가 번개 맞아가 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쿠스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라한테 젖먹이 돌라 그러는데 젖이 튀어가지고 나오는 게 나중에 이제 하늘이 되는 거고, 얘는 수모가 죽을 것 같은 게 헤라가 잘못하면 얘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우스의 허벅지에 넣고 오랫동안 살려간단 말이에요. 자궁 역할을 하면서. 요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뭘 때문에 하느냐면 디오니소스의 특징이 요거예요. 이거. 표본 거주고 트로, 헤라클레스. 몽둥이 있으면 헤라클레스. 그거는 뭐 알 필요 없고. 어떻든. 자, 요거 볼게요. 요 그림은, 자, 이게 그림이 되게 찾기가 힘들어가 책에 있는 걸 찍다가 색깔이 너무 바랬어. 불빛이 너무 셌어요. 안 돼. 자, 여기 르냉이라는 내가 적어놨어. 르냉 들어보셨죠? 르냉. 오케이. 안 들어봤으면 넘어갑니다.
뒤에 나오니까. 자, 요 그림은 누구 그림 같아요? 자, 숨은 그림 한번 찾아보자. 그냥 그거 말고. 그냥 이 모양이나 이런 어떤 그 형태로 봤을 때는 어느 시대 그림? 요거는 초기의 르네상스에 해당되는 등등의 화가들 그림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자, 그럼 한번 읊어볼까요? 1번 제일 먼저 있었던 1300년대에 프라 안젤리코, 필리포 리피, 앤드 시글료 넬리, 그리고 삐오르델라 프란체스카, 마사초, 브루넬로스키, 알베르토 아니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1450년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길을 안다요. 베르키오는 이제 1430년이니까 이 사람 말고 그 밑에 있는 피렌체 사람 이야기예요. 자, 길을 안다요? 아니죠? 페루지노? 아니죠?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없습니다. 이제. 없죠? 자, 매너리즘 화가는 이거 절대로 아니죠. 매너리즘 화가는 이건 아니고 딱 끊었다, 그죠? 딱 끊었고. 자, 그럼 절로 넘어가 볼게요. 어디로? 베네치아. 베네치아의 제일 유명한 그 사람이 1430년에 벨리니. 만테냐 벨리니는 아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저기 얀바네이크나 그 반데르베이든하고 한스 멤링을 그대로 교역을 했던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다 메시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번에 왔어요. 다 메시니 내셔널 갤러리에. 다 메시니도 아니에요. 플랑드르 그림 아니에요. 그러면 티치아노 조금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아닐 수도 있고 잘 몰라 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너 어떻게 알아? 자, 틴토레토 아니에요. 베로네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1520, 1530으로 이제 쭉 넘어가 버리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베네치아는 별로 화가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 있는 무슨 베코지모, 그리고 로렌조 로토, 앤고 디코지모, 앤드 그리고 카프라치오, 그리고 피에로 델라 디콤보 아니에요. 그 파르미지아니노, 브론치노, 뭐 델사르토, 뭐 피에로 델라 피오렌티노, 저기 퐁텐브루스 같은 아니에요, 그죠? 네. 자, 플랑드르 그림은 아니니까요. 플랑드르는 위에 1456년 뭐 다비드 이런 애들 얘기할 필요 없죠. 제라드 다비드부터 디리크 바우츠 뭐 등등 필요 없고. 그러면 바로크일 수도 있다. 자, 바로크. 후센 아니죠? 시몬구에도 이런 색깔이 안 나와요. 그럼 얼핏 보게 되면 티치아노까지는 이제 좋고, 그럼 티치아노 나오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구분이 딱 돼. 왜냐면 공부한 사람들이 다 티치아노 다 공부하니까 거기 가서. 루벤스 아닌 거 있잖아. 그럼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티치아노도 닮았고 루벤스도 닮았는데 분명히 독일하고 저쪽에 플랑드르는 아니고 프랑스 사람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정답이에요. 오케이? 자, 요때 있던 바로크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푸생이 있었고 부에 있었고 클로드 로랭이 있었고 그리고 라질리에라고 뒤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뭐 리고하고 등등 이 사람들 놔두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푸생의 제자인 샤를르 브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림은 이래 안 나와요. 자, 미리 설명할게요. 샤를르 브랭은 푸생이스트라 그래요. 푸생주의자고 쟤들이 이제 아카데미 만들고 1648년도에 아카데미 만들어서 나중에 투표를 했어. 루벤이냐 푸생이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갔죠? 루베니스트. 라포세 이 사람 꼭 알아야 돼요. 딱 라포세 설명하는데 이렇게 기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에서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아리아드네는 알죠? 테세우스한테 배신당해서 철두철미하게. 오케이, 이것도 깁니다. 넘어갈게. 자, 이건 누구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은 모자이크 비잔틴. 오케이. 비잔틴을 가장 먼저 극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치마부이한테서는 약간 비잔틴이 있어. 조토가 완전히 극복을 해. 자, 이때 까르바쪼 저기는 거죠. 요번에 내셔널 갤러리에 까르바쪼 도마벨. 네. 도마벨.
그리고 63세의 렘브란트, 벨라스케스의 어떤 귀족의 그림 그려봤죠? 맞지? 4명? 정말 좋은 게 갔다 오셨죠? 틴토레트 봤죠? 제가 감동을 했어요. 틴토레트의 초상화. 자, 그거는 길게 가면 안 되고. 자, 생각보다 렘브란트하고 카라바초가 임팩트가 저는 없더라. 저는 전혀 없었어요. 임팩트가. 자, 이거는 에로스예요. 에로스는 두 가지 버전. 에로스는 사랑의 화살을 쏘는 자. 그죠? 아폴론한테 사랑을 쏘아가지고 다프네를 사랑하게 만들었고, 다프네한테 나바사를 쏘아가지고 거부하게 만들어서 결국 월계수 나무로 변하는 게 아폴론과 다프네의 슬픈 사랑. 그건 뭐 등등 로미오 줄리엣 버전이 있죠. 근데 정복자도 돼요. 정복자가 왜 되느냐면 사랑 노릇만 가면 안 되고 정복자 버전으로 가야 자기 엄마가 누구다? 비너스. 아프로디테를 그 열정을 막아줄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매일 그냥 우리가 보통 벨라스케스라든지 아니면 마울라이 같은 경우에서 이제 나오는 그 마즈 아레스하고의 비너스의 그 간통 장면 있잖아요. 북한이 막 이렇게 눈 뜨고 보는 거. 이런 것들에만 보니까 매일 아레스는 특히 에로스는 아주 귀여운 푸토처럼만 생각하는데 에로스가 언제적 에로스인데 걔도 클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어.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표시했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카라바초가 상당히 로마 신화나 이런 거에 능통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내가 대리적으로 삶의 어떤 그런 경험, 간접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지잖아요. 그럼 뭔가를 그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상당히 많은 종류의 무엇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들의 사랑은 그죠? 많잖아요. 쭉 내려가 볼게요. 페르소멘스, 변신도 이거 누구예요? 가나멜 가장 아름다운 남자. 근데 남자의 원래 옛날에 보면 남자들이 대부분 다 약간 중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신고전주의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중성이 있어 양성 부유적으로 나오는 경우. 요거는 누구? 렘브란트죠. 렘브란트 초기에는 이래 그랬어요. 렘브란트 아닌데 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렘브란트는 1630년도에 암스테르담에 가요. 그때에 그 피에터 라스트만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만났던 자기 제자가 제리또예요. 그 제리또라는 사람 알죠? 세밀한 파인한 아트 그린 사람. 그 엄마 얼굴 막 그리고 성경 읽는 사람. 저 엄마하고 렘브란트 그림하고 둘이 구분이 안 되는 제리또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시절이에요. 재미없나요? 자, 요거는 이제 딱 보면 이거는 누구 그림인데 코레조라고 하잖아요. 코레조는 상당히 유명한. 그 사람은 가장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약간의 매너리즘인데 1490에서 1500년대 딱 매너리즘인데 이 사람은 클래시즘 앤드 매너리즘 앤드 라파엘로 앤드가 들어가는 사람. 그 여기에서 이 사람이 빛을 너무 잘 써요. 그 빛을 땡겨내어서 카라바초가 내 생각에는 이용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코레조 꼭 기억에 넣으시면 코레조 앤드 로렌조 로또, 피에로 디 콤보, 이 세 사람은 알아두면 좋고, 카프라치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알아두면 돼요. 요 그림은 변신을 했는데 독수리, 그죠? 간막하고 메테우스 등등 요런 거, 다음 에피메테우스 나오면은 판도라 상자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자, 요건 누가 그린 거는? 그림이 되게 이 스케틀리톤, 그러니까 굉장히 근육질의 남자를 그렸다. 이런 경우는 거의 루벤스 아니면 미켈란젤로 아니면 잘 안 그려요. 티치아노는 물론 그렸고. 오케이. 미켈란젤로겠죠. 자, 레다는 아름다운 여성에서 백조. 이런 걸 사용하는 거죠. 미켈란젤로. 이거 모자이크, 비잔틴. 요거는 부쉐에서 나오는 게 미켈란젤로 앤드, 그리고 뭐로 넘어가요? 앵글 쪽으로 넘어가요. 자, 요거는 누구? 딱 보면 그냥 이거 세잔 그림 왔어요. 무슨 내셔널 갤러리에 옛날에 자기 스튜디오 그렸던 초기 그림.
1639년생이니까 1839년생이니까 1860년도 그림이에요. 의자에 있고 난로 있는 그림. 자기 친구금에 약간 난쟁이 있는 아첼레스라는 페인터가 있어요. 그 사람 그림 그렸던 그 시절 그림 같아. 그 스튜디오가 거기 있었을 때에.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제 워낙 과격하니까 세자는 굉장히 이게 좀 그 과격한 습성을 아주 누그러뜨린 사람이 피사로예요. 그래서 피사로하고 같이 근무할 때 만났던 사람이 고갱이 이 사람 만났어요. 자, 거기는 뭐 아무튼 네달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왜냐면 이 사람도 그 전시회에 출전해가지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카데미에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슷하게 그린 사람들이 초기 때는 전부 그려야 되니까 뭐 모네는 안 그렸나? 모네도 처음에 1874년도 제1 전시회 하기 전에는 클래시즘으로 가야 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르누아르도 그랬고. 그렇지만 이제 세자는 제일 먼저 빨리 돌아오죠. 자, 요거는 네달 갖고, 자, 네달 갖고, 티차노 암소 나왔고, 그럼 이오다, 그죠? 이오하면 코레조의 구름 이오 제일 먼저 생각나고. 자, 요 두 개 그림을 볼게요. 얘하고 얘가 귀도레니예요. 귀도레니는 바로크 사람이에요. 티치아노는 르네상스 베네치안 화가예요. 그림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바로크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림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티치아노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귀도레니는 볼로냐에 있는 아까 전 안니발레 카라치 앤드 도미니키노라는 그림이 나중에 나와요. 거기에 있는 푸생 이런 사람들이 클래시즘, 매너리즘에 대항하는 클래시즘 화가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려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바로크적인 요소가 강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이건 베로네제, 렘브란트, 이거 뭐 볼까요? 자, 이거는 모로예요. 부쉐, 암소 있고 이오. 그러니까 이오를 자기 나름대로 번역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능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대단 이렇게 뭐 느낄 필요 없어요. 관능스러울 때 여러분들이 관능을 느끼면은 뭐 그것도 좋고요. 뭐 느껴보세요. 서프, 러시아 화가, 루벤스타인, 춤추는 저기 댄스 그렸던 사람. 세라프, 나중에 러시아 화가한테 보세요. 자, 이거는 보면 아까 티치아노가 비슷하죠? 루벤스, 그죠? 이제 티치아노가 이게 이렇구나 이제 감오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하고 그죠? 둘이 딱 놔두면 잘 모르겠죠, 이제? 그럼 아까 같이 티치아노일 수도 있고 루벤스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잖아.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눈에 확 띄는 거는 루벤스라고 하지만 안 그런 경우는 뭐 반데르 베이든 그림 중에서 이거하고 반데르 후스하고 한스 멤링하고 구분 안 돼요. 잘 몰라요. 그런 경우 그 사람 이름을 알면 그거는 뭐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내가 그림을 볼 때 그 사람이 그 그림이었다 그러면은 반데르 후스나 반데르를 찾을 수 있잖아. 찾아가서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있었네 라고 해가지고 그 이모션을 느끼가 다시 두 번째 봤을 때는 달라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지. 그거까지 알 필요도 없고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말해서 공부는 왜 해?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갑니다. 자, 왼쪽 시몽부에가 나왔어요. 이제 확실히 시몽부에는 프렌치의 이 블루 칼라를 너무 좋아해요. 자기 와이프도 화가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시몽부에 화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카라치, 확실히 카라치, 기도레니 이 볼로뉴 쪽에 있는 스쿨 애들은 되게 드라이하고 클래시즘이 강해요. 그죠?
자, 요 그림 보세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표현을 해서 암소 나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알레고리를 만들었는데 이것만 보면 이게 이오라고 생각하기에는 자신감이 이렇게 안 나오죠. 이오는 제우스하고 사랑을 나눴는데 헤라한테 죽을까 싶어서 이제 암소로 둔갑시켰잖아요. 둔갑시켰는데 혹시 아르곤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키게끔 헤라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헤라를 지킨 거예요. 헤르메스를 통해 가지고 그 아르곤 눈가리를 다 파가지고 나중에 그 눈가리를 공작 기틀에다가 다는 게 헤라잖아. 이게 막 기성전기 다 빼버리고 이야기하니까 해야 되냐. 안 그러면 이거 얘기 쭉 늘어서 하게 되면은 2분 걸리면 이 밥 못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딱 돼 있는 상황인데 그림의 모양을 보니 뭔 그림이냐, 정체가. 자, 르네상스냐 아니면은 바로크냐 뭐냐, 신고전이냐 로코코냐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설명.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림의 모양으로 보면 바로크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안 뛰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소인지 뭔지에 대한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이쁘게 구성적인 요소만 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근데 이 모양으로 볼 때 분명히 르네상스하고 바로크는 아니에요. 매너리즘도 아니고. 형태나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뭐라 하냐면 레이트 바로크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가 안타깝지만 이탈리아는 앞서 말씀드렸던 까르바초하고 까나빌레 이 바로크 사람들이 죽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아까 제가 카날레토, 과르디라는 사람들 이런 그 베네치아에 있는 건물 그리는 사람 그리고 티에폴라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롱기라는 화가하고 둘이 유명한데 레이트 바로크. 이 사람들은 레이트 바로크를 결국은 뭐냐면은 바로크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바로크 매너리즘을 로코코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독일로 가면 로카이유라고 해요. 로카이유. 근데 건축하고 모든 게 다 짬뽕이 될 때 그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 어떻든 이 사람들은 레이트 바로키스트라고 해요. 티에폴로. 확실히 이제 바로크적인 내용이 아니라 현대의 삶의 상황으로 점차적으로 들어오죠. 내 현실 속으로. 그림이 그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림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언제까지 들어올 것이냐 모르죠. 자, 이거 볼게요. 황소, 이오. 그죠? 아, 요는 뭐니까 요거는 독수리 있네. 그럼 제우스. 독수리 제우스. 요거는 헤라. 뒤에 이렇게 있고. 오케이. 자, 요거 유명한 그림. 이오. 오케이. 요거는 존 허퍼. 아. 그죠? 나름대로. 근데 요번에 우리나라 조각가인지 내가 현대의 지금 팝아트 조각가인지 모르겠는데 이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쭉 나오게끔 만들어서 요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했더라고요. 요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게 내가 해가 온다 그러면 깜빡이죠. 아이디어가 인대에서 나와요. 아우, 요거 보면 또 베로니카 생각나요. Right?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아폴론 디프네는 이 디프네가 아르테미스의 친구예요. 아르테미스는 누구예요? 아폴론하고 형제잖아요. 그죠? 제우스가 낳았던 형제. 악테온 이건 아까 전에 그거였고, 피그말리온은 갈라테니아하고 그거 있잖아요.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동네가 워낙 그냥 그 성이 물러내가 난 절대로 결혼 안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갈라테아를 만들어서 조각가를 하다 뭐 사랑을 주니까 비너스가 아우 너 사랑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자, 이거는 얘하고 얘 관계는 모자 관계. 그 얘가 화살을 쏘면 얘 누구 사랑? 두 사람 사랑. 아레스 전쟁의 신 마르스 사랑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누가 보느냐? 이 사람 남편은 호적에 올라가 있는 이 사람 남편. 불칸은 다른 말로 헤파이스토테스, 헤파이스토스 대장장이 프로테우스하고 연결되죠. 여하튼 빵 하게 맞고 나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아도니스를 사랑해요. 마르스는 전쟁의 신이어서 우람용맹,
북한은 굉장히 조금 약간 장애가 있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소아마비 등등. 근데 아도니스는 너무 잘생겼어. 빵해가 아도니스를 사랑했는데 그게 죽지 않은 거지. 그건 뭐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어떻든 이렇게 그래요. 자, 이게 프리마티치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래요. 이 그림의 모양으로 봤을 때 이건 뭔 그림 같아요? 르네상스 프리마티치오라는 사람이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베네치아. 에로스 푸시키, 이건 알죠? 에로스가 비너스가 너무 열받아가 푸시키가 너무 이쁜, 너쟤 그냥 얘가 지금 사랑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에로스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얼굴을 보면 안 되는데 봐버렸어. 판도라하고 똑같아. 그거는 항상 어떤 뭔가 심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말은 막 줄여서 이야기하는 건 알아서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꼭 모로처럼. 이 화가가 쿠아펠, 레이트 바로키스트, 프렌치의 바로키스트. 자, 이렇게 그래요. 이거는 거의 와토적인 성향에서 로코코를 가지고, 이 쿠아펠은 이 사람이 로마상 받은 아주 유명한 클래시즘 화가예요. 아까 샤를로 브랭 등등등등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쿠아펠. 클래시즘 화가는 아니죠. 묻는 거 보니까. 이게 세라시미 같죠, 그죠? 바꿀 수 있어서. 하데스 페르소나, 이건 알죠? 오케이. 하데스, 놀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한다면, 하데스가 놀래긴 뭔 놀래? 하데스는 좋아하면서 쥐가 운했던 거잖아. 그죠? 자, 이제 대충 떠나가면 황소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아무튼 이호가 딱 왔을 때 아르고스한테 눈깔 밖에 눈을 밖에 안 그렸어. 그래서 땅 옆에 놔두면서 감시하고 있었는데 목동으로 헤르메스가 목동에 신이니까 필이 불면서 이놈을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살리는데 그때 있던 열받아가지고, 자, 요거는 뽕파드르 부인이, 그때가 뽕파드르 부인이 참 누구예요? 황소 부인단 저소 부인. 뽕파드르 부인은 누구? 루이 15세. 루이 15세. 루이 15세 때는 샬롬 문화가 있었나요? 있었나요? 루이 14세 때는 없었나요? 왜 없었을까? 루이 14세 때도 귀족들을 불렀죠. 에르사유 궁전에. 근데 물론 이제 조금 했는데 루이 14세가 워낙 센 사람이니까 그건 못하죠. 루이 14세가 언제 죽느냐? 1715년도에 죽어요. 15년도에 죽으니까 그때 있던 루이 15세는 어린애요, 그냥. 그러니까 10년, 8년을 딱 정확하게 섭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있던 그 베르사유 궁전에 볼모로 잡혀왔던 귀족들은 옳다구나,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파리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집을 짓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로코코가 된다. 여자들이 거기서 귀족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알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술도 알고 뭐 등등 했겠죠. 그때 루이 14세, 13세에 있던 루벤스 그림도 막 봤을 거고, 그래서 그림 팔러 당기는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별의별 놈 다 있단 말이에요. 참놈들. 그래서 이제 그 섭정 시대에 있던 그 상황에서 이제 귀족 문화들이 만들어지면서 섭정이 되는데, 요때 이제 전원으로 나갔잖아요. 베르사유 궁전이 아닌 프랑스 파리 그 주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여하튼 그래 있다 보니까 서정 문화 앤드 서사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장르별로 뜨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백과사전 만드는 디드로, 볼테르,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루소는 계몽주의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여하튼 이 사람은 자연주의 앤드 계몽주의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발자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두 개를 떡을 안 놓친단 말이에요. 다비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내 목 내놓고 그냥 왕이 있을 때는 그때 나를 잡수시켜라고 이야기 못해. 항상 요새처럼 두 개의 토끼를 다 잡고 가야 돼. 딱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서정 문화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빼띠갈랑떼가 나온다. 왜? 밖에 나가 전원 생활을 해. 그런 전원 생활은 전원에 집을 짓고 살면서 아름다워 행복해 아니에요. 요새같이 그냥 세컨 하우스. 그러니까 귀족이 프랑스 대혁명을 만들어질 때 1789년도에 만들어질 때에
부르주아들이 붙어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거를 모르더라고. 대부분 사람 농민들이 와서 막 칼로 찌르고 장발장 하듯이. 그러니까 감옥소 있는 사람, 너무 불쌍한 이런 민족들이나 해가지고 이게 절대로 안 해요. 귀족들이 제일 먼저 일으킨 거야. 왜? 왕하고 귀족하고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귀족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르주아 있잖아요. 걔들이 너무 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상부회라는 걸 제일 먼저 만들었단 말이야. 야, 너것도 돈 내고 다 해라. 그래, 하려고 그랬는데, 거부를 해버리네. 그래가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터에 왕당파가 그때 귀족을 잡아 돌렸으면은 프랑스 대혁명 안 생겨요. 농민들이 붙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괜찮아. 얘들이 7층에 진료보러 가면서. 자, 그 당시에 뽕빠 들어가 있었을 때, 살롱 문화가 있었을 때에 바로크도 제가 연극이 있다 그랬잖아요. 연극 무대가 있어요. 근데 요때도 샬롬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연극 무대나 오페라가 굉장히 많이 공연됐어요. 이때 뽕빠드로 부인이 아폴론과 이세 역할에서 이세 역할이에요. 말이 있으면 이거는 아폴론이고 요렇게 그랬어요. 요거는 완전히 로코코죠. 자, 로코코라는 것 자체가 와트하고 부시하고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해봤나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럴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서사문학 뭐 이런 건 뭐 밖에 나 전원문학 이런 것들이 문학이 유명해졌고 아주 이제 책을 읽으면서 약간의 낭만적인 어떤 요소들이 들어왔을 때에 굳이 그림을 다비드처럼 그리면서 서정적으로 그릴 수는 없을까? 그죠?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저번에 그랬어요. 퐁텐블루 스쿨 이야기했어요. 누가? 프랑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프랑스는 1번, 이건 제 생각입니다. 1번 인터내셔널 고등 양식 랭부르 형제부터 시작해서 그 블루칼라. 2번 퐁텐블루 스쿨. 얘들은 매너리즘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깊숙한 데에는 반드시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로코코는 그냥 간단하게 저쪽에 있는 로코코처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시 빼고 디드로가 부시를 가장 싫어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뭐 굳이 그렇게 싫어할 필요 없어요. 어떻든 와토는 서정적인 어떤 그런 서사문학의 그걸 그대로 받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되게 존경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원래의 그 사람의 오리지널리티는 퐁텐블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런 내용으로 이 사람들은 프렌치 로맨니즘, 프렌치 낭만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리코하고 들라크루아가 있듯이, 그러면 이쪽에 저먼 낭만주의를 보면 여기에 그 누구지? 프리드리키를 보면 이 사람의 그림은 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기다 알트 도로프 한번 보여드리지. 알트 도로프가 왔어요. 내셔널에. 랜스케이프란 말. 그러니까 두 개의 같이 낭만주의인데, 터너 낭만주의, 프리드리키 낭만주의, 피설레 낭만주의, 베클리 낭만주의하고 들라크루아하고 제리코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낭만주의라 그러면 그냥 낭만주의. 대부분 책에도 그렇고 낭만주의 무슨 낭만주의. 근데 그걸 구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먼 낭만주의, 프렌치 낭만주의 다 따로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프렌치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이게 있단 말이에요. 퐁텐블루. 자, 이제 하나 끝냈고요. 이제 100개 끝났네. 자, 이제 자, 화장실 잠깐 가세요. 뭐 좀 쉬든지 뭘 얘기해. 저는 방송 계속 합니다.